지금 유럽은 한국에게 러시아와의 거래 관계를 쉽게 풀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를 경계하는 수위는 사실상 역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유럽 안보를 더는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유럽 방어에서 손을 뗄 수 있고 나토 탈퇴까지 가능하다는 식의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유럽은 러시아가 잠재적으로 다시 유럽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는 한국을 향해 무기 지원 압박을 강하게 넣었습니다. 포탄이 부족하다며 한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무상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한국이 직접 지원을 거부하자 노골적인 눈치와 비판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안보 부담과 외교적 곤란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는 한국의 천궁, 이 중동 수출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왜 아랍에미리트와 중동에는 천궁이를 팔면서 우크라이나에는 팔지 않느냐는 압박이 나왔습니다. 같이 뭉치자고 말하면서도 한국 방산 수출은 통제하려는 태도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K 방산을 사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동 위기가 터졌을 때 유럽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했을 때 독일은 우리 전쟁이 아니라며 가장 먼저 선을 그었고 프랑스는 전쟁이 최고조를 지난 뒤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유럽 27개국도 이것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라는 공식 선언을 냈습니다. 자신들의 전쟁이 아닐 때는 거리를 두고 자신들의 에너지와 안보 이익이 걸리면 연대를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가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더 냉정하게 보면 지금 유럽 내부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절실하다는 평가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년째 이어지면서 유럽은 생산 속도와 실전 배치 능력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 틈을 한국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2022년 세계 방산 수출 8위에서 4위로 올라섰고 수출액은 210억 달러 한화, 약 29조 원으로 3배 성장했습니다. 러시아 전차가 전장을 뒤흔들 때 한국산 전차는 시속 60km로 기동했고 명중률은 95%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군은 포신을 내리꽂자마자 연속 사격 후 발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유럽이 당장 쓸 무기를 찾을 때 한국은 1년 안에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를 동시에 공급했습니다. 납기와 속도에서 이미 판이 갈린 것입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을 택했는지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서방의 중전차는 납기만 36개월 이상 걸리고 유지비도 높습니다. 그러나 K2는 계약 후 12개월 이내 초도 물량 납품과 정비 체계 이전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독일의 로파르트보다 한국의 K2가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FA-50도 러시아 드론 대응 임무에서 F-16보다 1.5초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1.5초는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럽 일부에서는 한국을 단순한 공급국이 아니라 전차와 포 전투기 로켓이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는 코리안 패키지의 제공국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단순한 판매가 아닙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군수훈련 부품 공급망까지 묶는 패키지 모델입니다. 폴란드의 K, 이 계열은 현지 부품 조달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렸고 2030년까지 70% 현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025년 3월 K9A 이 자주포 70 문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식 현지 정비 모델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의 국방 기술 자립도는 현재 약 85%로 2022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일본의 국산 화율 약 60%와 비교하면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유럽은 지금 한국산 무기 없이는 전쟁 지속 능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중 전력에서도 흐름은 같습니다. KF-21 보람에는 한국이 단독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F-35가 한 대당 1,800억 원 연간 유지비가 100억 원을 넘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KF-21은 단가 900억 원대 유지비 30억 원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가격은 절반에 가깝고 유지비 부담도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도 탐지거리와 공대공 교전 능력은 F-35의 85% 수준까지 도달해 했다는 분석이 붙습니다. 폴란드와 필리핀이 F-16 대신 KF-21을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단순히 싸기 때문이 아니라 성능으로 경쟁 가능한 선택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공체계에서는 천궁이가 대표적입니다. 요격 고도 40km, 속도 마하 4.5 요격 성공률 97%라는 수치가 거론됩니다.
다기능 레이더는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하고 한 체계가 동시에 18개의 목표를 추적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사우디는 이 성능을 확인한 뒤 1조 4,770억 원 규모 계약으로 움직였습니다. 중동의 하늘에 한국식 방공체계가 뻗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역시 이런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맺은 계약만 해도 K, 2000대 K9, 672 문F, A50 48대 규모이며 총액은 30조 원을 넘습니다. 이미 납품 완료된 물량만 17조 원 이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올해 말까지 유럽 전역에 300대 이상의 한국산 무기가 완전 배치된다는 전망까지 제기됩니다. 그리고 지금 더 다급한 신호를 보내는 쪽은 유럽만이 아닙니다. 파이브 아이즈까지 한국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원래 최첨단 1급 군사 기술을 혈맹 수준이 아니면 쉽게 공유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이 첨단 군사 기술 공동 개발에 가장 유력한 파트너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이 선진 군사 클럽에 들어가는 장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반대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2027년 대만 위기 가능성을 앞두고 영미권의 국방 제조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의 생산 능력과 통제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극초음속 무기만 봐도 차이가 분명합니다. 미국은 기초 과학에서는 강하지만 실전 양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생산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다크 이글은 발사대를 제외한 미사일 한 발 가격이 4,100만 달러 한화, 약 550억 원으로 거론됩니다. 반면 한국은 현무 계열에서 축적한 대형 고체 연료 추진 기술을 바탕으로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초고온 내열 소재의 국산화율은 90% 이상으로 올라왔고 양산에 들어가면 단가를 미국의 5분의 1 수준인 100억 원대로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쟁은 결국 숫자와 생산 속도에서 결판납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해양 무인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해군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군함 건조 능력은 2,325만 톤, 미국은 100만 톤 수준으로 무려 23배 차이가 난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미국이 개발 중인 무인 잠수정 오르카는 대당 1억 2,400만 달러, 약 1,670억 원까지 치솟았고 납기는 3년 지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선업 기반 자체가 다릅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예산 초과 없이 납기보다 빠르게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수상 대잠수함용 무인 잠수정은 전투체계 국산화율 85% 이상 배당 약 400억 원대라는 숫자가 거론됩니다. 호주가 추진하는 차세대 무인 잠수정 사업에 한국 플랫폼을 적용하면 단가를 최소 3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결국 영미권이 원하는 것은 설계도가 아니라 실제로 빨리 찍어낼 수 있는 생산국입니다. 핵과 억제력 문제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한국을 아시아의 핵심 국방 파트너로 보는 시각이 강해졌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곧 발표될 국가 방위 전략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을 모범 동맹국으로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내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방산 생산 능력은 미국이 요구하는 부담 분담 구조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반면 일본은 미군 5만 4천 명이 주둔하고 있음에도 방위비 2% 목표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시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론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6.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선호한다는 응답도 66.3%까지 올라갔습니다. 북한은 약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120개까지 확대할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이제 핵을 가질 것이냐 마느냐의 추상적 논쟁이 아니라 어떤 억제 구조가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확실한가를 계산하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2025년 한국 국방 예산은 약 61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전력 증강에 29.1%, 전력 유지에 70.9%가 배정된 것으로 제신됩니다. 지금의 한국은 단순한 소비국이 아니라 생산국이고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을 움직이는 변수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유럽도 파이브 아이즈도 미국도 지금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감상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210억 달러 수출, 29조, 원 규모 실적, 12개월 납기 95%, 명중률 97%, 요격, 성공률 85%, 기술 자립도 1000대 K2와 672, 문,
캬구 그리고 61조 원 국방 예산. 지금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이 싸서가 아닙니다. 빨리 만들고 정확하게 마치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수사는 무너지고 숫자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지금 대한민국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